안녕하세요. 오늘 BX하고 OKX 거래소 사용법 기초 강의 진행할 거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사용법 기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 EX에서 어, 자주 사용하는 체결된 거래소 BX하고 OKX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우선 매수 매도하는 거 이런 거 간단한 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완전 기초 안 되신 분들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를 할 때 맨 처음은 당연히 매수죠. 포지션을 생성을 해야 하는데 포지션 생성할 때 이쪽은 BX 화면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쪽은 OKX 화면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BX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첫 번째는 당연히 코인 종목을 선택을 해야겠죠. BX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일 하단 퓨처스라고 있어요. 퓨처스. 이 부분이 선물입니다. 선물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나오는 선물 거래 창에서 코인 종목 선택 먼저 하실게요. 퓨처스 누르고 코인 종목 선택. 이 코인 이름, 지금 여기 비트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씨를 누르시면 종목 선택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옵니다. 그 검색창에서 원하시는 거래할 코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할 코인 선택했다면 이 나온 거래 창에서 이 가운데 있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1번부터 7번. 1번 코인 종목 선택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솔레이트인지 확인을 해줄 거예요. 여기 보면 아이솔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크로스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이솔레이트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이점은 추후에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초보분들은 무조건 그냥 아이솔레이트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이솔레이트 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숫자 부분이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2 혹은 뭐 3 쓰시는 분들 3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정가인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에서 롱인지 숏인지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설정하는 단계 이전에 가격을 적어 넣기 전에 지정가라고 지정을 해두고 선택을 해두고 그 아래에다가 그게 몇 달러냐 지정가로 해서 몇 달러냐라고 아래에 달러를 적어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격 입력 여기다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어마운트라고 되어 있죠. 이 어마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는 뭐 어마운트 말고 뭐 USDT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요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개수를 채워 넣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어떤 코인을 산다라고 하면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가격 설정했고 밑에 수량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수량 설정하실 때 몇 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바 있어요. 바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의 첫 번째 있는 이 버튼을 여기 있는 버튼을 잡고 당기시면 돼요. 쭉 이쪽으로 미시면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뭐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시드 중에서 이 바가 전체 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시드 중에서 50%할 거다라고 하면 반만 땡기시면 되고 25%다 하면 4분의 1 정도 땡기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땡기면 개수가 채워집니다. 요 바를 땡기면 위에 개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지는데 뭐 저는 퍼센티지나 가격 뭐 개수를 보시는 것보다 그 아래에 있는 이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진 부분을 보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그래서
내가 시드에 25%를 해서 혹은 비트코인 한 개를 해서 뭐 0.5개든 해서 그래서 내가 이 하나의 거래에 베팅되는 금액이 얼마냐를 볼 때 그걸 마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1000달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중에 100달러만 할 거다라고 하면 여기서 10%를 땡겨도 되겠지만 여기서 땡기면서 밑에를 보시면 돼요. 땡기면서 밑에를 보시면 여기가 뭐 99가 될 수도 있고 110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언저리 요짝 조짝에서 어, 100 정도 됐으면 멈추시면 되죠. 이 땡기는 걸 멈추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진에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응. 그래서 내가 100달러를 할 거다라고 하면 이 마진에 100달러 정도가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마진 금액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그 상태에서 롱 혹은 뭐 숏 포지션이라면 숏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빙엑스 방법이고 이거랑 OKX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OKX에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1번 코인 종목 선택했고요. OKX는 참고로 첫 화면에서 OKX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 가운데 있는 검은색 버튼 누르시면 선물 거래창 나옵니다. 이 가운데 버튼 눌렀을 때 무슨 글씨가 나온다라고 하면 퓨처스 선택하시면 되세요. 퓨처스가 이제 선물이잖아요. 퓨처스 선택하시면 선물 거래창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물 거래창, 이 선물 거래창에서 1번 코인 종목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아이솔레이트인지 확인하시고 레버리인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지정가 리밋 지정가 확인하시고 가격 입력하고 아까도 방금과 동일하게 어마운트라고 되어 있죠. 이 바 똑같이 되어 있어요. 바 땡겨서 똑같이 마진에 100달러 혹은 1000달러 내가 걸 금액이 잡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롱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수가 돼요. 매수가 되면 바로 된다라고 하면 바로 포지션이 잡힌다라고 하면 포지션으로 잡힐 거고 그게 이제 미체결이다라고 하면 오픈 오더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 방법이었고요.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게 바로 잡혔어? 그럼 여기 이 부분 포지션으로 잡혔을 거고요. 그게 포지션이 안 잡히고 아직 미체결이야. 그 가격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이 옆에 오픈 오더에 1이라고 되겠죠, 숫자가. 네. 지금은 포지션에 있네요. 그러면 나는 지금 포지션이 하나 잡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매수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 방법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션 부분 보시면 내 포지션이 이렇게 나와요. 이 포지션에 클로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클로즈를 누르면 이 다음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음 화면에서 가격을 입력하시면 돼요. 아까 지정가로 제가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지정가로 두고 얼마에다가 매도를 하고 싶은지. 산 가격이 있으면 파는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는 가격 여기다가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거는 다 땡겨져 있을 거예요. 100% 땡겨져 있을 거고 뭐 안 땡겨져 있으면 100% 땡기시면 되죠. 이렇게 100%를 땡기시면 그게 바로 이 어마운트입니다. 이 어마운트. 이게 어마운트예요. 그래서 요거랑 세트. 아까 매수할 때랑 똑같죠? 그래서 가격과 수량 결정되었다면 오케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방법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릴 거는 이 포지션 부분 보는 방법이에요. 포지션 부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포지션에 지금 어떤 포지션이냐면 코인 이름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을 USDT로 이제 거래를 하는 선물 거래고요.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지금 들어간 거고요. 아이솔레이트 격리 투자로 레버리지는 2배를 썼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Unrealized P&L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실현 손익이에요. P&L이 손익이고 Unrealized 미실현이죠. 미실현 손익이 얼마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USDT로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0.98달러를 현재 번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랑 이 부분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퍼센트고요. 여기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얼마. 내가 1% 벌었으면 그래서 얼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아까 제가 밑에 마진을 보세요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내가 이 하나의 포지션에 들어간 증거금이에요. 저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VST라고 해서 가짜 돈이긴 하지만 이 한 코인, 비트코인 롱 포지션에 $10,000를 베팅을 했네요. $10,000 베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어, 여기 에버리지 오픈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들어간 진입 가격이에요. 진입 가격이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가격. 그 다음에 여기 리퀴데이션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청산가예요. 강제로 청산당하는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리스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 위험률인데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빙엑스 화면이었고요. 이 빙엑스 화면 똑같이 OKX에다 적용시켜서 보여드리면 지금 포지션 한 개 잡혀 있네요. OKX 같은 경우는 오픈 오더가 아니라 오더스라고 조금 용어가 달라요. 근데 똑같은 여기는 미체결, 여기는 포지션. 근데 미체결은 따로 없고 포지션만 하나 현재 잡혀 있네요. 비트코인 롱 잡은 걸로 보여지고 아이솔레이트로 레벨이 3배 써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매도 방법은 여기 클로즈 있죠. 여기 클로즈 누르시면 다음 화면, 이 화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가격 입력하시고 똑같이 여기는 어마운트가 퍼센트로 나오죠. 개수가 아니라 100%만 100% 팔 건지 혹은 뭐 분할 매도할 수도 있죠. 반만 팔 수도 있고 50%만 팔 수도 있고 25%만 팔 수도 있고 이렇게 이 바를 당기면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과 수량 설정하시고 오케이 이제 클로즈 누르시면 매도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매도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도를 하면 되는데 매수를 함과 동시에 매도까지 설정할 수 없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매수를 할 때 애초에 매도하는 가격까지 지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다 매수랑 매도를 세트로 미체결로 해두었다. 예약을 해뒀다라고 하면 자고 일어나면 이미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고 익절이 돼서 끝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수 방법의 1번부터 6번. 그러니까 뭐 코인 이름 설정하고 코인 선택하고 뭐 아이솔레이트, 레버리지 1년 지나면 국민은 또 달라진다. 지정가로 가격 수량까지 설정하고 롱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 롱 누르기 전에 여기 보시면 TPSL이라고 있어요. 이 TPSL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TPSL 체크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를 누르래요. 이 어드밴스드 어디 있냐면 TPSL 버튼 옆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어드밴스드를 누르시면 다음 화면 요게 나와요. 어드밴스드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저는 롱 포지션을 들어갈 거예요. 롱 포지션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TPSL 어드밴스 누른 이 화면에서 롱인지 숏인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롱을 체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롱 체크를 해둔 상태에서 테이크 프로필이라고 여기 파란색 체크 되어 있죠. 이 테이크 프로핏 하고 여기다가 몇 퍼센트 수익 내고 싶은지 적는 거예요. 이거는 빙엑스라서 레버리지를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진입한 가격에서 가격이 0.6% 상승하면 매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레버리지를 2를 썼잖아요. 그럼 0.6에 2를 곱해서 여기에 1.2를 적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레버리지를 3을 썼다라고 하면 여기가 1.8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1%, 딱 1% 상승했을 때 끊고 싶어 라고 하면
레버리지 2 쓰면 여기에 2 적어야 되고, 레버리지 3을 쓰면 여기가 3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BX는 그렇게 레버리지 계산을 해야 된다. 여기에 퍼센티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OK 눌러주시고, 여기서 OK만 누른다고 끝이 아니라 OK 누른 다음에 다시 이 화면, 거래창 화면에서 롱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매수 방법 가격과 수량 지정하고, TPSL 어드밴스드 누른 다음에 롱 포지션 들어갈 거면 롱 체크하고 퍼센티지 적은 다음 오케이 하고 그 다음 롱까지 최종 여기서 롱까지 눌러주어야 매도를 동시에 하는 TP 설정할 수 있습니다. OKX로 넘어와서 똑같이 설명드리면 코인 이름 선택했고요. 아이솔레이트에 레버리지 선택했고 지정가로 가격, 수량까지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동일하게 TPSL 체크 있죠. 체크하시고 그 옆에 어드밴스드 누릅니다. 어드밴스드 누르면 다음 화면 요 화면 나오는데 아까랑 동일하게 롱인지 숏인지 중에 꼭 선택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롱으로 되어 있을 건데 숏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 여기 숏을 꼭 눌러줘야 합니다. 이 만약에 숏으로 배팅할 건데 여기를 롱으로 해놓는다라고 하면 아예 매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롱을 할 거니까 롱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0.6이라고 했죠. 여기는 레버리지 계산하지 않고 그냥 0.6 적으시면 됩니다. 0.6 그다음에 확인 하시면 돼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요거 롱 버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매수랑 매도 같이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문한 거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주문을 했어요. 주문이 바로 체결이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지만 주문 체결이 안 되고 미체결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오픈 오더라고 되어 있죠. 오픈 오더라고 했을 때 오픈 오더에서 가격을 수정할 수 있어요. 가격이나 수량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픈 오더를 보면 빙엑스 화면이고요. 오픈 오더를 읽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 오픈 오더가 현재 비트코인, 이 미체결 주문이 어떤 주문이냐? 비트코인을 롱 포지션으로 들어간 주문이네. 지정가로 격리 투자, 레버리지 있어서 들어간 거고, 진입가는 91,000달러에 진입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둔 거예요. 그다음에 어마운트는 이제 비트코인 개수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TPSL 가격, TPSL 설정해둔 것도 여기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edit이라고 있어요. 여기 edit 보이시죠? 수정 버튼 누르시면 다음 화면 요 화면 나옵니다. 다음 화면 나오는 이 화면에서 가격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량 뭐 줄일 수도 있고 혹은 늘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TPSL, TP로 제가 지금 설정을 해 놓았는데 이 가격을 조금 더 낮추거나 높이고 싶어라고 하면 여기 연필 모양 눌러서 TPSL도 따로 수정하실 수도 있죠. 그다음에 OK 눌러주면 이제 수정이 되는 거고 이거를 똑같이 OKX에서도 포지션이 있을 때는 안 돼요. 이 오더스 미체결인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레버리지 3을 했는데 이거 가격을 뭐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연필 모양 있어요. 연필 모양 눌러주시면 다음 화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처음에는 여기만 보이실 거예요. 요 부분. 이 부분만 보이고 여기서 가격과 수량을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면 TPS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 V 표시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밑에가 펼쳐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원래는 V자로 나와요. 이걸 딱 누르시면 밑에가 이렇게 열립니다. 지금 열렸죠? 열려 있는 상태로 제가 캡처를 해둔 거고 그러면 TPSL만 따로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뭐 퍼센티지를 수정한다거나 뭐 아까 0.6이었는데 1% 먹도록 수정을 해 놓았죠. 이렇게 수정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컨펌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그냥 취소하고 재주문하시면 돼요. 그냥 다 취소. 취소는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지우고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수정하지 말고 여기 캔슬이죠, 캔슬. 여기 캔슬 누르고 그냥 다시 주문하시면 돼요. 여기도 OKX도 캔슬 여기 있죠. 캔슬하고 매수 주문부터 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주문 수정 방법이고요. 이제 매수 매도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데모 트레이딩을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은 거래소 사용법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진짜 많이 눌러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진짜 많이 눌러보기 이렇게 돼 있죠. 많이 눌러보기 하려면 내 돈으로는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막 읽기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데모 트레이딩이라고 모의 거래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그 모의 거래 접속 방법입니다. 여기는 빙엑스고요. 빙엑스 선물 거래 창이에요. 선물 거래 창에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 창이 뜹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부분 게임기 모양 보이시죠? 이게 데모 트레이딩이에요. 데모 트레이딩 들어가시면 바로 이 화면 나옵니다. 이게 데모인지 어떻게 아냐? 여기 데모라고 써있죠? 롱이랑 숏 버튼에 데모라고 써져 있고, 뭐 아니면은 여기 VST라고 해서 원래 USDT여야 되는데 단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가기 버튼이 있어요. 데모 트레이딩, 그러니까 실제 거래로 나가려는 버튼 이게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 뭐 수정하는 거 다 똑같은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데모라고 써져 있으면 모의 거래구나, 가짜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OKX도 데모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데모 트레이딩은 똑같이 점 3개 누르시면 여기 데모 트레이딩 게임기 모양 있죠? 게임기 모양 들어가시면 데모 트레이딩 할 수 있고 OKX 같은 경우 데모 트레이딩이라고 여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 데모 트레이딩이라고 나오고 이 옆에 검은색 버튼 엑시트 눌러서 실제 트레이딩으로 나가실 수 있고요. 네,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근데 OKX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다른 점이 그러니까 빙엑스랑 다른 점이 빙엑스는 처음부터 돈을 주거든요. 근데 OKX는 처음에 돈을 많이 안 줘요. 5,000달러? USDT로 5,000달러 정도를 주고요. 대신에 비트코인이랑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를 1개씩 줘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OKX 데모 트레이딩에서 이 가운데 검은색 버튼을 누르시면 스팟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현물 거래. 그 현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USDT로 파시면 돼요. 혹은 여기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OKB라는 코인도 줘요. 그런 게 꽤 돈이 크거든요. 그러면 한 10만 달러 정도 나와요. 그럼 그걸로 USDT로 만들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데모 트레이딩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점,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서 좀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나 보고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요거는 이제 오더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체결이죠. 미체결에서 cancel all 누르지 않기예요. 미체결 주문이 예를 들면 제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은 한 개밖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개가 있다라고 치면 이 cancel all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뭐 오더가 5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5개의 주문이 다 취소가 되거든요. 열심히 봐서 주문을 다 걸어놨는데 그게 다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ancel all 누르지 않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cancel all 이거는 미체결이니까 그냥 다시 주문을 하면 돼요. 그냥 조금 귀찮은 것 뿐인데 close all이라고 있어요. close all은 미체결이 아니라 포지션에서 클로즈 하는 거예요. 포지션의 클로즈 올입니다. 이 클로즈 올을 누르면 포지션이 뭐 예를 들어 그러진 않겠지만 뭐 5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포지션이 내가 클로즈를 누르는 순간 뭐 한 번 더 확인 버튼이 나오긴 합니다만 클로즈 올을 하게 되면 마켓가로 다 정리가 돼요. 그러면 물론 익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그냥 마켓가로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 올은 되도록 누르지 않는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선물 거래 창이에요. 이 선물 거래 창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호가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적혀 있는 가격을 누르시면 그 가격이 여기에 채워져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3132.14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씨를 제가 누르면 여기 지정가에 제가 이제 지정가를 해두었죠. 이 가격에 자동으로 3132.14라고 채워져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가로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굳이 마켓가로 가서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 거 말고 그냥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도 포함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기능이 여기 있는 거 다 아무거나 누르시면 그 가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가가 이 가운데 가격이니까 제일 최신 체결가 이걸 그냥 누르시고 여기 가운데 가격 누르시고 롱 누르시면 거의 마켓가랑 비슷하게 됩니다. 응. 그냥 빨리 잡고 싶으실 때 혹시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다가 열심히 가격을 적어 놨는데 터치 여기 잘못해서 이 후가창 터치 잘못하면 현재가로 그냥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 알고 있어야 조심하실 수 있으니까 이 호가창 가격을 누르면 이 가격이 채워진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거래창에서 이 캔들 모양 보이시죠? 이 캔들 모양 누르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실 때 우리가 프리미엄 차트를 볼 때 혹은 스마트 차트를 볼 때 항상 1시간짜리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에 보시면 이 상단에 1시간, 뭐 4시간, 1D라고 돼 있는 건 하루, 혹은 여기 앞에 15M은 1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이 1시간짜리인지 4시간짜리인지 혹은 하루짜리인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1시간 봉을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 딱 차트를 열었는데 차트가 미친 듯이 움직여. 그러면 혹시 이게 뭐 1분봉으로 설정되어 있진 않나? 5분봉으로 설정되어 있진 않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죠. 여기서 시간 설정,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앞전에 제가 격리랑 교차 그 중에 이제 아이솔레이트만 사용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격리, 그 다음에 교차 이렇게 두 가지 배팅 방법이 있어요. 네, 여기 대충 정리를 해놨는데 말 그대로 격리 같은 경우는 베팅한 금액에서만 손실이 발생해요. 베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실 혹은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교차 같은 경우는 선물 계정에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00달러가 있어요. 선물 계정에 1,000달러를 넣어뒀어요. 근데 그중에 10분의 1만 그러니까 10%만 베팅을 할 거야라고 하면 격리로 했을 때는 100달러만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교차도 처음에는 100달러만 걸립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그 1,000달러가 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소액으로 거래하실 때는 이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큰 금액으로 하실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수가 이제 큰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무조건 그냥 격리를 한다 이렇게 고정해두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베팅을 했어요. 베팅을 예를 들면 1,000달러 중에 100달러를 했다라고 치면 그 베팅한 금액이 마이너스 100%가 되면 강제 청산을 당하는데 그렇게 되면 강제 청산 금액이 100달러잖아요. 근데 교차로 하게 되면 베팅한 비율에 따라서 베팅한 비율에 따라서 강제 청산되는 퍼센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전체 선물 시드의 10%를 베팅을 했다고 칩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선물 1000달러가 있는데 그중에 10%, 100달러만 베팅을 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100달러, 마이너스 100%가 되면 처음에 걸었던 100달러에 대해서만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차를 썼을 경우 마이너스 1000%가 돼야 강제 청산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청산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내 전 재산을 다 그냥 청산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초보 때는 그냥 교차는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로 뭐 격리 투자를 했을 때는 분할 매수나 물타기에 유리하고 여러 개의 포지션을 잡을 시에 유리하다. 근데 교차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나 물타기가 어렵다. 근데 한 개 포지션만, 그러니까 뭐 코인 한 개만 투자할 때는 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격리와 교차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잖아요. 레버리지를 줄여라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강제 청산이라는 게 대체 뭐냐면, 베팅한 방향과 반대로 일정 비율 움직였을 때 내 증거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증거금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포지션이 없어집니다. 그거를 말을 하는 거고, 아이솔레이트로 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격리와 교차 중에 격리 투자로 했다라고 쳤을 때 간단히 설명하면 마이너스 100%가 되면 강제로 청산당한다. 내가 100달러를 걸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100%가 되면 강제로 청산을 당해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레버리지 썼을 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리면, 레버리지를 내가 2로 썼어요. 2로 쓰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레버리지를 2를 썼으면 내가 롱을 걸었어요. 롱을 걸었으면 상승하면 수익이고 하락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건데, 가격이 50% 움직이면 청산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00%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 2를 쓰면 가격이 마이너스 50% 움직이면 마이너스 100%가 됩니다. 이게 가격이 내가 진입한 가격보다 100%가 빠지면, 50%가 빠지면 마이너스 100이 돼요. 그리고 레버리지 3을 쓴다라고 하면 내가 진입한 가격보다 가격이 33.3% 빠지면 강제 청산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레버리지 20을 썼다라고 치면 가격이 내가 진입한 가격보다 5%만 빠져도 내 시드가 없어지는 강제 청산을 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레버리지를 줄여라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2랑 3을 예시를 드렸는데 2랑 3의 갭이 생각보다 크죠? 50이랑 33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뭐 하락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경우 3은 조금 위험하겠고 2는 좀 안전하겠죠. 이런 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제가 계속 지정가로 쓰세요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지정가로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리밋이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지정해서 매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격이 많이 빠지면 그 빠진 아래 가격에서 밑에 가격에서 롱 포지션을 잡을래라고 밑에다 걸어 놓을 수가 있죠. 이제 그거는 지정가예요. 계획적으로 내가 어디다 걸어놓고 어디까지 먹을 거다라고 트레이딩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지정가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가 같은 경우 이 리밋 글씨를 누르시면 시장가로 수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바꾸실 수가 있는데 시장가, 마켓 프라이스, 마켓이라고 부르고 가격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요. 현재가에 바로 매매를 하는데 이 가격을 지정하지 않으면 가격이 어떻게 지정이 되냐. 내가 예를 들면 뭐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뭐 100달러만큼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100라고 이렇게 땡겨서 $100, 마진 $100로 해두고 롱 포지션을 잡아요. 그러면 롱 버튼을 눌러서 이게 전산에 반영될 때 그 시점의 가격으로 자동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뭐 어느 정도다라고 예상은 되겠지만 그게 실제로 몇 달러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가격을 지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체결이 됐을 때 체결된 가격으로 내가 어디서 진입을 했는지, 이거는 이제 매도도 마찬가지니까 어디서 팔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가격이 급격히 빠질 때 그냥 던질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33%가 됐는데 그때 가격을 지정을 해서 사거나 팔려고 하면, 지정가로 사거나 팔려고 하면 급격한 가격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가 잘 안 돼요. 내가 매도를 해놓은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서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위에 가격에다가 매도를 해놨는데 이미 가격이 밑으로 빠져버려. 그러면은 이제 못 팔죠. 그러면 그럴 때는 시장가로 던지면 바로 팔리는 거예요. 빨리 팔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던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럴 때 시장가 사용하시는 거고 보통은 그냥 지정가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선물에서 포지션을 잡을 때 원웨이 모드랑 해지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빙엑스의 경우는 이게 설정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빙엑스의 경우는 아이솔레이트랑 레버리지 있는 옆에 여기 해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누르시면 원웨이나 해지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OKX 같은 경우는 거래창에서는 못 바꾸고 상단에 점 3개 누른 다음에 이 설정, 이 화면 나오는 데서 설정, 세팅 들어가면 여기 포지션 모드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해지 모드나 원웨이 모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웨이 모드는 한 방향으로만 배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롱 포지션으로만 잡고 혹은 숏 포지션으로만 잡고 한 코인을 한 방향으로만 배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원웨이 단방향 모드고요. 해지 모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롱도 잡고 숏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9만 달러라는 가격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롱도 잡고 숏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양방향 모드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 중에 뭐 9만 달러에서 오를지 내릴지 모르니까 양방향 쓴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양쪽으로 물려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차트를 보고 방향을 이미 알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에 한 코인은 롱도 잡고 숏도 잡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원웨이 모드로 두고 거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지금 비트코인은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수로 뭔가 이제 물타기를 한다거나 해서 실수로 여기서 숏을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물타기를 하려면 내가 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밑에서 롱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롱을 누르려 했는데 숏을 눌러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지고 있던 롱 포지션이 마켓가로 그냥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었다라고 해도 그냥 마이너스 난 채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하려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마이너스를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건데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건데 원웨이 모드로 했을 시에는 숏으로 잘못 눌러버리면 그게 손실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웨이 모드랑 해지 모드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롱 포지션을 물타기 할 때는 롱으로 눌러야 된다. 실수로 숏 누르면 없어진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딩 피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이 선물 거래 창에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빙엑스 화면은 여기에 있고요. 보통 거의 똑같아요. 이 호가창 위에 있어요. 여기. OKX의 경우 이 부분에 있죠. 이렇게. 펀딩 B라고 하는 거는 비율, 앞에 있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비율을 따져서 나가는 금액을 펀딩 P라고 해요. 그런데 이 펀딩 P는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 돈을 빼가거나 혹은 나한테 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1, 3회 정산합니다, 보통. 그래서 1시, 새벽 1시, 9시, 그다음에 17시, 5시, 오후 5시. 이렇게 8시간에 한 번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거래 수수료랑은 달라요. 그냥 이 시간에 이 정각에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펀딩 피를 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치고 지금 여기에 보면 펀딩 비율이 양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을 가진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펀딩 비율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면 음수의 경우라고 하면 숏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 롱 포지션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매수할 때 코인 이름, 여기 뭐 비트코인 BTC USD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검색창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검색창이에요. 코인 선택할 때 검색창이거든요. 여기 검색창 서치 보이시죠? 검색창인데 검색창에 보시면 이 뒤에 보면 뭐 그다음에 일론 인스파이어드 뭐 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여기 뭐라고 써져 있잖아요. 영어로. 이 부분이 테마별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따지면 관련주 그런 것처럼 코인도 테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밈코인이냐 아니면 뭐 비트코인 계열이냐 이더리움 계열이냐 이런 테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을 때 빙엑스랑 OKX 화면입니다. 근데 거의 동일하죠. 보시면 검색창의 옆에 있어요. 이렇게 밑에 검색창 밑에 있어요. OKX도 검색창이 있으면 그 아래에 뭐 레이어 1, 뭐 옆에 잘 안 보이는데 레이어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넘겨보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테마별 코인인데 뭐 플랫폼 레이어 1이 뭐고 레이어 2가 뭐고 이런 거는 뭐 다 그냥 한 번씩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오늘 뭐 밈코인이 뜬다라고 하면 밈코인 이 부분 눌러서 오늘 뜬 밈코인이 그러니까 밈코인이 다 떴는데 그중에 아직 상승 안 된 게 있어. 그러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죠. 아니면 뭐 AI 계열이야라고 하면 AI 계열 코인이 요즘 뭐 각광받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마별 코인 찾는 방법입니다. 요거 이제 인터넷에다가 코인 테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 나와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야 라인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네. 고야 라인은 EMA24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BX 화면입니다. BX에서 이렇게 차트를 열어두시면 돼요. 앞에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이 캔들 모양 누르시면 차트가 열려요. 그럼 차트가 열리면 이런 차트 화면이 나오는데 이 차트 화면에서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 누르시고요. 설정 누르시면 아래 이렇게 뜹니다. 설정 누르고 여기 인디케이터스 지표라고 되어 있는 영어가 나와요. 요거 누르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여기 EMA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V자 누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렸을 때 여기 EMA24 이건 6개는 색깔이에요. 색깔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 뭐 저는 빨간색으로 했어요. 빨간색 체크하고 24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따로 뭐 저장 버튼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바로 뒤로 나와 주시면 돼요. 뒤로 나오면 다시 요 차트 화면으로 돌아오면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 혹시 안 보인다라고 하면 이 아래에 보면 EMA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누르시면 이 고야 라인이 뜹니다. 이거 안 누르시면 안 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꺼두시고 여기 뭐 볼린저 밴드나 그냥 이평선 이런 거는 꺼두시고 EMA 하나만 딱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OKX 설정 방법. OKX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OKX예요. OKX인데 OKX에서 똑같이 차트를 여시고요. 차트 여는 버튼 똑같습니다. 차트 여시고 이것도 설정 버튼 누르시고 설정 누르시면 OKX는 여기 있어요. 인디케이터스 누르시고 그다음에 EMA 누르신 다음에 여기 6개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하나만 체크하세요. 첫 번째 그냥 하나만 나머지 켜져 있으면 다 끄시고 하나 체크하고 색깔 설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이 부분에 24라고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적어 넣으시고 세이브 하시면 되고요. 세이브 하시면 다시 차트 화면 나오죠. 차트 화면에서 아까랑 동일하게 EMA 이 부분 누르셔야 보입니다. 고야 라인.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팁 한 가지 드리면 이제 고야 라인에서 많이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고야 라인을 고야 라인 가격을 적어 넣어야 하는데 그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OKX 화면이에요. OKX에서 여기 점 3개 누르시면 설정 나오는 데서 설정 들어가셨을 때 레이아웃 여기까지 누르시면 여기 차트 포지션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탑, 바텀, 넌 이렇게 있는데 여기 탑 위로 차트를 위에다 보겠다. 여기 위에다 여기 차트 모양이 위에 있죠? 차트를 위에다 보겠다라고 설정을 해두시면 어떻게 되냐? 차트가 이렇게 위에 열리죠. 이렇게 이 거래하는 창에서 동시에 위에 차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EMA24라고 방금 설정한 EMA24 고야 라인 가격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트를 위에다가 열어놓고 이 지정가에 고야 라인 가격 그냥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적어 놓으시면 되죠. 91163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롱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BX 같은 경우 BX도 보여드릴게요. 음. BX도 똑같아요. 여기 점 3개 누르시고 그다음에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 캔들스틱 차트라고 있어요. 캔들스틱 차트 누르면 이렇게 3가지 나옵니다. 바텀, 탑, 넌. 여기서 탑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X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위에 뜨거든요. 이렇게 위에 뜬 거 여기서 이 V 표시 이거 누르시면 차트가 위에 열립니다. 그래서
차트 상단에 두고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빙엑스 같은 경우는 이 OKX는 따로 없어요. 빙엑스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레버리지를 한꺼번에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 이제 막 처음 거래하는 코인에 레버리지 뭐 10, 뭐 20 써가지고 뭐 청산당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게 이제 어, 좀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설정할 때 여기 숫자 있는 부분 누르시면 여기서 레버리지 설정하시는 거예요. 설정하시는데 이렇게 설정해 두시고 이렇게 하고 바로 오케이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apply to all pairs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체크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다음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어쩌고저쩌고 뭐 설명해 주는데 그냥 오케이 하시고 오케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아, 이 파란색 apply to all pairs 이 부분이 켜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켜두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다 레버리지 2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그냥 거래소 기초 사용하는 방법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이제 좀 빨라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계속 복기해 보시면서 어, 거래소 사용하는 게 사실 다인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처음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거래소 사용법이라서 거래소 사용법을 이렇게 익숙해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매매 원칙 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래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한 번 진입을 할 때 애초에 진입을 두 번에 나눠서 한다라는 원칙이 있고 처음 진입할 때 10%, 그 다음 진입할 때 또 한 번 더, 10% 한 번 더. 그래서 두 번의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매매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그널 반대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든지 혹은 뭐 포지션을 여러 개 잡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포지션을 이미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옆에서 아무리 누가 이게 지금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얘기를 해줘도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만의 매매 원칙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 원칙 세우시는 거, 그러니까 거래소 기초 하시면서, 기본 다져가시면서,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 세우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상동에서 BTS 팀의 매매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자기만의 매매 원칙 만들어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거래소 기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 한번 볼까요? 어, 스마트 차트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스마트 차트 사용법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해요. 스마트 차트는 그러니까 따로 스마트 차트라고 나온 만큼 여러분이 굳이 분석을 안 하셔도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분석은 뭐 거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비트코인 스마트 차트고요. 캔들 누르시면 빨간색이 하락, 파란색이 상승.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켠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L, 롱 시그널, 그다음에 S, 요거는 숏 시그널인데 여기에 뜨는 롱과 숏은 프리미엄 차트에 뜨는 롱과 숏이랑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L이 떴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L이 뜬 순간 들어가서 1% 먹을 수 있다라고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여기 1% 라인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가로줄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L 뜨고 1%, 그다음에 S 뜨고 1%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시그널이 어디 있을까? 여기 S 뜨고 여기 1%. 여기도 S 뜨고 1%. L 뜨고 1% 이런 식으로 1% 라인이고 그 다음에 캔들 보시면 추세 알려주는 거 파란색은 상승, 빨간색은 하락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따로 안 보셔도 돼요. 그냥 같이 보시면 됩니다. 뭐 트렌드 하나만 켜고 트레이딩하고 그다음에 뭐 캔들만 켜고 트레이딩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 다 켜서 좀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캔들 색깔 켜놨으면 트렌드 1이랑 2 이렇게 같이 눌러주시면 색깔 바닥 색깔 나오잖아요. 이 바닥 색깔 일치할 때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차트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바닥 색깔과 안 맞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손절하시면 돼요. 그 금액이 뭐 마이너스가 얼마가 됐든 그냥 손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다시 진입하시면 되죠. 여기 수익이 났을 거고. 그리고 뭐 숏 같은 경우도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바닥 색깔이랑 캔들 색깔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사인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있죠. 그다음에 뭐 바닥 색깔이 없어질 때도 있고 여기도 안 맞을 때가 있죠. 이럴 때는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정리하거나 혹은 그럴 때 굳이 안 들어가시면 되죠. 네. 그리고 여기도 고야 라인 나오고요. 고야 라인 나오고 그다음에 스마트 라인. 저는 스마트 차트의 제일 좋은 게 이제 스마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 라인 여기 크로스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크로스 난 거. 여기도 크로스 났죠? 여기도 크로스 났죠? 여기도 크로스 났죠? 요런 크로스 난 거 보시면 되는데 이런 크로스가 났을 때가 매수 매도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숏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 크로스 안 났으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봤을 때 제가 실제 거래를 한다라고 봤을 때 요게 크로스가 났다라고 해도 사실 못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바닥 색깔이 초록 색깔이었으니까. 왜 못 들어갔다라고 하면 초록 색깔 지나고 검은 색깔 지나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쯤에 한번 진입해볼까라는 생각이 그때쯤 들었겠죠? 그러면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런 데서 진입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고야 라인과 떨어졌을 때 진입을 하시면 떨어졌을 때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 매수하고 고야 라인에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다라고 애초에 분할 매수할 생각 하시고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너무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갑자기 숏 잡으면 말이 안 되고 고야 라인 언저리에서 진입을 할 때는 고야 라인까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애초에 분할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쯤에서 한번 잡았을 수 있죠. 요쯤에서 잡고 고야 라인 오면 요쯤에서 한번 잡고 근데 뭐 가격 비슷하니까 아마 추가 매수는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여기서 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파냐라고 하면 적당히 익절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적당히가 잘 안 되니까 뭐 0.6 해서 1%만 먹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 크로스에서 파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데드 크로스에서 샀다. 데드 크로스여서 그 근거를 통해서 여기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반대 크로스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 수도 있겠죠. 여기 고야 라인 맞았으면 한 번 자르고 한 번 더 재진입해서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고야 라인을 같이 보시면서 매수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스마트 알람
스마트 알람 오면 여기 데드크로스 알람이 왔겠죠. 근데 데드크로스 왔을 때 그렇다고 바로 숏 이렇게 진입하시는 것보단 그래도 스마트 차트만이라도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람 떴다고 바로바로 진입을 뭐 하셔도 수익은 나지만 조금 음, 아무래도 급하게 하시면 리스크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려면 확인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지금 이거 에이다인데 에이다 같은 경우는 여기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여기 바로 진입해도 되겠다. 그렇죠? 여기 진입 타점 너무 괜찮죠? 지금 여기 크로스가 났고 이 시간대는 바로 진입하진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크로스가 나서 진짜 벌어질 건지 혹은 다시 크로스가 풀릴 건지 모르니까. 그럼 그 다음 시간대 요쯤이나 요쯤에는 좀 벌어졌으니까 진입해볼 만하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쯤 진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 크로스 났을 때 정리. 뭐 혹은 고야라인 맞았을 때 한번 정리하고 다시 재진입해도 되는 거고요. 음,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차트 진짜 쉬워서 스마트 차트 먼저 그러니까 거래소 기초 하시고 매매 원칙 세우시면서 스마트 차트 같이 보시면서 스마트 차트 보시면서 매매 원칙 세우는 거죠. 거래를 하면서 매매 원칙이 서게 되니까. 그래서 스마트 차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마트 차트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스마트 차트로 먼저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용으로 프리미엄 차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 차트 아까 에이다였으니까 에이다 켜서 지금 현재 에이다 시그널 뭔지 뭐 당연하겠지만 S2네요. S2고 어, 뭐 사실 이번에 스마트 차트에 SR 라인도 같이 들어가서 이거는 진짜 스마트 차트만 보셔도 됩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질문. 음소거 풀고 해주시고 질문 한 뭐 없으실 것 같은데.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 보다 잘하고. 감사합니다. 다 나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